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판매해보고 경험해본 상품 소싱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첫 번째 섹션으로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업무의 차이점들과 그리고 어떻게 쇼핑몰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 프로세스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상품 좋은 것을 발견을 하시는 좋은 상품 발굴하는 상품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상품을 발견하셨다면 좋은 가격에 소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상품을 사입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상품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촬영과 상품 페이지 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셔서 고객들에게 노출하셔야 될 거고, 이 상품이 좀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업무를 해주는 것도 판매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을 해주시고 고객의 상담 업무와 마지막으로는 세무 업무까지 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쇼핑몰의 업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판매자로서 하셔야 되는 일도 많고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좋은 상품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신다면 쿠팡에서 더 많은 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초보셀러이시라면 간혹 판매자의 화면과 고객의 화면의 차이점이 없는 건 아닌가, 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자에게는 신규 주문으로 보여지게 되고 고객에게는 상품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노출이 됩니다. 우리의 상품이 발송될 준비가 되었을 때 쿠팡 윙에서 발주서를 다운받아서 발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고객님께 배송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가 노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발송 준비를 하고 나서 송장 번호가 나오시면 이제 발주서에 송장을 입력해서 업로드를 하고 발주 처리를 마치게 되면 고객님께는 배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완료 후에는 고객의 리뷰 그리고 구매 확정이 되면 정산금을 정산일에 입금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이와 같은 구조로 움직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주문이 많이 들어올수록 마케팅 관리와 재고가 품절되지 않고 출고가 늦지 않도록 판매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판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판매 시작을 위해서 상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저는 크게 4가지의 상품 운영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스스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나와 어떤 상품 운영 방법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설명드릴 4가지를 모두 다 사용을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초보 판매자시라면 어떤 단계가 나와 제일 잘 맞는지에 대한 상품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위탁도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탁도매라고 하는 것은 재고와 사입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배송을 할 필요가 없는, 한마디로 도매회사에서 고객님께 배송을 바로 해주는 것을 형태를 위탁도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탁도매로 운영하시다 보면은 업무량도 적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상품 페이지도 여러분들이 제작하지 않아도 도매업체에서 주게 되고요. 상품을 직접 사입하지 않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배송을 직접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율도 낮은 편이죠.
위탁도매로 여러분들이 사실 판매하실 때에는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시장을 파악하고 상품 등록과 마케팅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매업체와 그리고 고객 사이에서 영업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고 상품 등록도 꾸준히 하시면서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상품 등록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등록하신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도매는 도매처에서 공급가와 판매가를 정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도매 공급처를 찾고 이 해당하는 공급처에서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 영업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도매 공급처를 찾는 이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위탁도매에서 가장 얻어가야 되는 핵심 포인트이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품 어떻게 노출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배워갈 수 있는 단계 가 위탁도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 사입입니다. 도매 사입인 경우에는 해외, 국내 사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주로 상품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서 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트렌디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사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재고와 사입 비용이 일부 발생하게 되기는 하지만 직접 발송을 하고 3PL과 같은 물류 대행사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금은 좀 들어가는 것이 위탁도매보다는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위탁도매보다는 마진은 좋지만 브랜딩이 되지 않은 공산품인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 경쟁이 훨씬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팔릴수록 재고도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묶이는 자금도 있게 되신다는 것 아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위탁도매로 먼저 판매해 보신 상품들 중에서 사입해서 마진을 높여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인데요. 해외 구매 대행 부분은 지금 정부 규제가 좀 심화가 돼서 조심스러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고객이 많이 찾는 상품이라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먼저 반응을 보고 사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도매와 아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상품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사진들이 있으면 번역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는 부분도 디자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재고를 쌓아놓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도매와 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길고 교환이나 반품이 들어왔을 때 해외 발송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과 배송 기간 때문에 해당하는 해외 사이트에서 반품이나 교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판매자가 재고를 떠나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품인 경우에는 마진이 높고 틈새 상품을 잘 노려준다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대행지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려는 국가의 배송 대행지 중에 괜찮은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품을 직접 수제품으로 제작하시거나 제조해서 브랜드로 만들어 가셔서 판매하시는 경우입니다. 수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재고에 부담은 없겠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들이 필요하고 마진은 높지만 하루에 출고,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려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루에 제작 가능한 수량을 확인하고 출고 소요일과 판매가 책정을 잘 해주는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 이 수제품 쪽 시장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조를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신다면 아무래도 주문 제작으로 공장에서 제조해야 하므로 초도 발주량이 사입 수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묶이는 자금이 훨씬 더 크실 거고, 그리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마케팅비도 많이 쏟아야 하기 때문에 쇼핑몰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제조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운영한 지 지금 거의 9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 수제품, 그리고 구매 대행, 사입, 도매 위탁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쇼핑몰을 시작할 때에는요, 위탁 도매 또는 구매 대행으로 어느 정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물건들을 도매로 사입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제품들을 고객이 이제는 보유가 되니까요, 이 해당하는 제품으로 제조를 하는 순서대로 운영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성향 탓이겠지만 저는 천천히 매출이 올라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사업화로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좀 적은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판매 형태가 맞는 판매자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겠고요. 두 번째는 쇼핑몰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판매해 보기를 최소 3달 이상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상품 하나 올리시고 안 팔려요 라고 이야기 하시기보다는 상품 계속해서 소싱해서 올려보시려는 노력, 그리고 한 달, 2달이 아니라 3달 이상 판매를 해보시면서 하루에 얼마 정도의 여러분들의 판매가 일어나는지도 경험을 해보시면은 온라인 판매 해볼만 하다라고 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사업도 결국 인맥 싸움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인맥을 넓혀주시고 상품을 소싱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도 결국 인맥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은 버는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관리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5번째는 내가 팔고 싶은 것보다는요, 고객이 찾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쇼핑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판매할 상품의 아이디어, 판매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으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시고 판매하는 연습이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이 판매할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힘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데의 프로세스나 아니면 팁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소싱하셔가지고 파셔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제가 상품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 스스로 갖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상품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저와 같은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할 상품을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지금 급부상하는 트렌디한 상품을 찾는 것, 네 번째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N사의 데이터 랩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N사의 데이터 랩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 화면에 쇼핑 인사이트의 두 번째 인기 분야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월간 인기 있었던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때 어느 정도 아는 분야, 관심이 있는 분야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분야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야에서 키워드를 조금 더 확장하기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문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품 중에서 입에 닿고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어린이 제품에 전기 연결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외 수입이라든지 판매하실 때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을 초보 판매자로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 판매를 혹시 하실 거라고 한다면 좀 더 엔사나 아니면은 다양한 사이트에서 검색을 조금 더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데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접근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기 분야 생활 건강이라는 카테고리에 수작업 공구 카테고리를 보고 의외의 카테고리라고 생각되는 예시로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엔사 사이트의 인기 분야 중에서 제가 월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월간 생활 건강 카테고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스크죠.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항상 상위에 나와 있는데 의외의 카테고리였던 게 피규어 이쪽 카테고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상품은 캐릭터 저작권 때문에 제가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린이 상품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는 조금 배제를 하고 아래쪽을 쭉 보니까 정말 의외의 카테고리 수작업 공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10위였다가 9위였다가 8위였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진 않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엔사의 쇼핑 메뉴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눌러서 상품을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기 검색어라는 키워드를 탭을 클릭을 해서 쇼핑 인사이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쇼핑 키워드 베스트 500개의 키워드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카테고리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매출이 좋아지는 시장이죠. 그 안에서 어떤 세부 키워드들이 인기가 있는 상품들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아이디어를 얻는 첫 번째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대적 트렌드를 읽고 파악하는 것인데요. 요즘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언택트 시대, 이 언택트 또 소비라고 하는 것은 on과 connect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언택트 소비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면은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원과 직접 마주칠 것을 원치 않는 2030 세대의 성향과 유통사의 인건비 절감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성장하고 있던 시장이었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더 급부상했던 시장이죠. 자, 이 시장 속에 어떠한 트렌디한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책을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6개의 키워드를 도출을 했습니다. 자, 6개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는 홈코노미라고 해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활동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컴포트 이코노미라고 해서 간단하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생활 방역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살균 소독제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성장이 되면서 온라인 라이브 홈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증강현실이나 AR 같은 것들이 더 성장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웰리스 가전이라고 해서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의 판매가 확산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에듀테크 사업이라고 해서 홈스쿨링 상품들이 점점 잘 되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6가지의 트렌디한 언택트 시장 속에 트렌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6개의 트렌드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상품들을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키워드를 만들어 가시고 상품을 찾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인데요.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서 이 말씀드렸던 6개의
트렌디한 시장 속에서 맞는 키워드들도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뒤쪽에서 상세한 설명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TV 등의 매체에서 얻는 방법인데요. 주로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 속에 등장한 상품 등을 키워드로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판매할 상품을 찾았는데요. 그때 판매했던 상품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다가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남자들이 요즘 양산을 쓴다는 TV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도땡땡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양산을 바로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상품에 저렴한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쿠팡 사이트에 와가지고 양산을 검색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찾는 양산들만 나왔고 남자 양산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상품이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틈새 시장이구나 라는 걸 좀 파악을 했죠. 그리고 뉴스가 지금 딱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땡땡 사이트에 있는 양산들 중에서 남자 양산으로 팔 수 있을 만한 상품을 찾아가지고 남자 양산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판매해서 많은 매출액을 올려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양산 앞에 넣었을 뿐인데 틈새 키워드가 돼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일으켰던 좋은 사례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양산을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요, 국내에 있는 도매처에서 미리 상품을 좀 소싱을 할 수 있고요. 그 후에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 발주가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마진액을 더 많이 남기면서 여러분들 상품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상품은 제가 현재는 팔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발견했다면 해당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바로 상품을 찾아보시고 등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트렌드는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SNS에서 상품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SNS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주로 T사 그리고 I사, Y사 채널을 자주 보는데 여기에서 그냥 채널을 보진 않습니다. 보면서 이거 팔리진 않을까? 저거 팔리진 않을까? 항상 눈을 불을 켜고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을 할 때에도 여기에서 채널을 보다가 성공한 사례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시로 SNS의 파급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Y사를 그 광고 영상을 보다가 제가 놀라게 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선을 끄는 광고여가지고 해당하는 광고가 30초였는데 5초 스킵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제가 스킵하지 않고 봤습니다. 이 영상에 계속 했던 이야기는 보시기만 하세요 라는 얘기만 계속 하면서 뚜루뻥 상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봤더니 Y사에서 광고가 나오는 날 정말 높은 검색량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뚜루뻥이라는 메인 키워드보다 브랜드를 검색하는 검색량이 더 높았다라는 것을 정말 놀랍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 키워드를 보고. 그리고 광고 영상이었지만 해당하는 채널까지 찾아가서 이 채널이 도대체 뭐 하는 채널인가 싶어서 한번 좀 뒤져봤어요. 네, 쇼핑몰을 하는 채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보시기 채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 영상에서 계속 보시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후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주제로 쇼핑몰 직원들이 하는 업무나 밈 영상 그리고 광고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재미있게 운영하는 회사구나,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판매량과 검색량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채널이라는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한 개의 스토어의 상품이 일주일 동안 1,000만 원 넘게 단일 상품이 판매가 된다는 이 매출만 봐도 증명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Y사의 파급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채널처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Y사 채널을 내가 운영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좀 너무 버거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요, 지금 들어드린 거는 쇼핑몰 채널의 사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였을 때 가능하겠지만 초보였을 때는 이런 채널로 성장하기는 어렵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Y사를 통해서 상품의 키워드를 얻는 방법은 먹방 유튜버가 오늘 먹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쓰셔가지고 키워드를 찾아서 그 상품이 괜찮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신 다음 밀키트로 하나 만들어서 판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난감 판매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키즈 유튜버가 리뷰해낸 상품들 중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장난감 위주로 상품 소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거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려는 상품이 운동기구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헬스 유튜버가 주로 사용하는 운동기구 추천해주는 상품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품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상품 소싱을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이트, 도매 사이트들을 한번 뒤져보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품 이런 채널을 동영상을 보실 때에도 항상 눈을 켜놓고 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예시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콜라보 영상을 찍게 된 유튜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실 탈모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떠한 상품들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탈모가 있을 때는 이런 상품들을 써야 된다라는 영상도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상품 팔고 싶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쇼핑몰을 만드실 예정이라고 오셨어요. 근데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쇼핑몰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이 영상을 보셨던 제 구독자님이 이 추천해 주셨던 상품, 그때 MTS 롤러라는 상품과 그리고 로즈커츠 롤러라는 상품이었는데요. 그 해당하는 상품을 보시고 다음날 쇼핑몰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1년 만에 사업자가 간이가세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실 만큼 매출이 급상승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해당하는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판매자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연한 곳에서 황금 키워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판매자의 뇌는 항상 영상을 재미로 보실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항상 전원을 켜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사는 요즘 MZ세대가 신나게 노는 놀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사에서는 매달 챌린지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총 챌린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틱토커가 샘플 영상을 보고 따라 찍기 위해서 이 사탕총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주일 동안 자그마치 5천만 원 가까이 팔리는 것만 봐도 이 T사의 저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놀라운 결과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10대, 20대에서 빠르게 트렌드를 쫓아가려는 그들을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준비해서 매출을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단연 올 초 핫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눈오리 집게일 것 같습니다. 쌓이는 눈을 눈오리 집게로 찝어서 베란다에 짠 이렇게 눈오리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영상이 화제가 돼서 아이사에서는 집콩놀이, 인스타템, 인스타워시라고 하는 키워드로 떴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하나씩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스크 대란처럼 눈 오는 날에는 눈오리 집게가 갑자기 가격이 급상하는 것을 보게 됐고, 온라인에도 명절 대목처럼 눈 오는 날 대목이 있었던 재미난 풍경을 펼쳐졌던 상품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즐겁게 노는 장에서도 항상 판매자로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려고 한다면 늘 어떠한 순간 에도 이거 팔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꼭 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이 키워드, 이 상품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적어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상품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쿠팡에서 판매할 상품의 키워드도 찾아봐야겠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쿠팡의 틈새 시장에서 상품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수작업 공구 상품의 1위 키워드 공구 가방을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는 키워드 프로그램 i 땡땡땡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키워드를 찾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사의 쇼핑 검색과 N사의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조회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상품은 한 달 검색량이 13만 6,010건, 그리고 상품 수는 123만 개의 상품이 있는 N사의 상품 수와 그리고 검색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에서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 페이지에 36개가 진열이 되는 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공구 가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972개의 상품 밖에 쿠팡에는 없었던 거죠. 아직 쿠팡에 많은 판매자가 없다는 것을 N사와 사실 조금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상품의 특징은 장점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인증이 필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수입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해당하는 공구 가방 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 브랜드가 없으시죠? 한마디로 유명한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은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데이터랩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점은 한번 사고 나면 다시 사기까지는 주기가 조금 긴 편이라는 것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 N사 상품 수와 비교한다면 쿠팡에서는 경쟁력 있게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쿠팡에 실제로 연관 있는 상품들을 언택트 시장 속에서 한번 찾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개의 언택트 시장 속 상품의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본다면 홈코노미, 한마디로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때 집에서 오피스, 홈오피스를 좀 많이 만드시니까 편안한 방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북, 거치대라든지 모니터를 이렇게 2개로 쓰실 때도 있죠. 모니터 암이라든지 마우스 패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포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순간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향수 디퓨저라든지 아니면은 명상용품이라든지 그리고 홈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잠깐 나의 기분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요즘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셨는지 한 번 더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시장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카테고리인데, 알코올을 이용을 해가지고 집안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소독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코올도 따로 사고 그리고 스프레이통을 따로 사가지고 분무기에다가 알코올을 넣어서 약간의 그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집안을 자주 소독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생활 방역을 집안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키트 상품 판매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같은 데 가실 때에도 마스크 끼셔야 되죠. 그래서 방수 마스크 이런 것들도 키워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거는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때 촬영 장비 같은 것도 좀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웰리스 가전이라는 것은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작은 가전 제품들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상품으로는 요즘에 식기세척기 집안에서 좀 많이 사지 않으시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를 조금 판매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 대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텀블러 청소솔 같은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빨대 같은 것도 많이 쓰시죠? 빨대 청소하는 그런 청소소에도 좋으신 키워드이실 거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도 요즘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아까 보셨던 수작업 공구 같은 집에서 쓰는 작은 공구들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사업 쪽에서 좀 더 추천해 드리는 키워드는 집콩놀이, 엄마표 미술놀이, 비즈공예 등등의 키워드들도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죠. 그러면서 방학, 1년 내내 방학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이와 함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홈스쿨링 상품들도 한번 키워드로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들은 6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또 이야기를 이 해당하는 주제로 많이 나눠보시면서 어떤 상품을 샀는지 또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품 키워드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예시로 보여드리려는 화면은 컴포트 이코노미와 에듀테크 시장 속의 집콕 상품과 명상용품을 쿠팡에서 검색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집에서 하는 취미 상품은 아직 많은 상품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어를 쿠팡에서 집에서 하는 취미, 성인 취미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림 그리는 것들만 주로 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 그 비즈공예라든지 집에서 마스크 줄 스스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것들은 쿠팡에 아직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 판매하는 판매자 분들께서 이 키워드는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하는 취미 같은 경우에 에듀테크에도 들어가지만 컴포트 이코노미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키워드를 하나 더 붙여서 판매하실 수도 있고 또는 소싱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T사의 핫템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T사에서 인기 있었던 상품들만 모아서 파는 판매자들이 있지만 아직 많은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묶음 상품들은 실제로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100원, 200원짜리 상품들이에요. 근데 그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2만원, 3만원에 객단가가 굉장히 높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판매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명상 상품으로 해가지고 명상 방석의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좀 키워드 경쟁력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를 좀 더 찾아보니까 108배 방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이 108배 방석을 좀 찾아봤더니 상품 중에서 로켓 배송에는 아직 많이 들어가져 있지도 않고 리뷰 수는 많은데 상품 수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들도 적고 상품 수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틈새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판매하시려는 판매자 분들의 리뷰는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오셨을 때 지금 있는 상품들보다 조금 더 좋은 상품들을 여러분들 소싱하셔서 판매하신다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싸게 사와서 판매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텐데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가 16땡땡이라고 하는 사이트와 A사 사이트를 활용해서 수입을 합니다. 그 두 개의 사이트를 조금 더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온라인 사이트 해외에서 사온다면 중국 사이트에서 사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6땡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중국 도매상과 중국 소매상이 거래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돈으로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내륙 배송만 또 되기 때문에 항상 구매 대행 업체 에이전시를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품을 사오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 구매 대행 업체에게 거래하는 금액의 7에서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장점으로는 상품 검수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량인 경우에는 반품 교환이 원활하고요. 그리고 해양으로 운송이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좀 저렴한 편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통관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구매 대행 업체가 한국어로 이렇게 저희와 소통을 해주기 때문에 통관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의 도매상과 전 세계의 소매상을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인보이스를 이용해서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메일이나 채팅으로 흥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을 어느 정도 넘어서 주문을 해주시면은 패키지 제작까지 커스텀으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판매자와 다이렉트로 대화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비행기 타고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은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배송비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해양 운송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통관을 할 때 한국에 왔을 때 검역에 걸리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의 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바로 저에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검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건너오는 물건이었을 때 불량이나 이런 상품에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들도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품이나 교환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팔리는 상품 키워드를 좀 찾으셨다면 해당하는 두 가지 사이트 중에 한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상품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구매하실 업체를 찾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A사 사이트에서 탑로더라는 상품을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해당하는 상품을 보면서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도 같이 보여주면서 가격 비교를 같이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저 채팅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판매자와 다이렉트로 흥정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한국어로 적어줘도 영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그 채팅을 받는 쪽에서도 영어로 왔는 것을 중국어로 변환해서 볼 수 있는 변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 상담을 할 때 중국어를 모르시거나 영어를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거래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예시는 제가 직접 거래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채팅 상담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뭐 상품을 좀 더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대화들을 좀 오갔고요. 그리고 2,000원에 소싱을 해서 18,000원에 판매하는 상품과 그리고 3,000원에 사와서 16,000원에 판매하는 상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도매로 구매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저렴한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채팅 거래로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이러한 거래처를 조금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아주게 되면 추가 상품을 주문할 때 할인 또는 패키지 서비스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판매에서도 여러분들만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인맥을 확보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인맥 관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외 거래에서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실 때에는 공장은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의 상품을 한 번에 주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륙 배송비가 들어가게 되죠. 중국 내륙 배송비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상품 저 상품 다 다른 창고 공장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배송비가 다 따로 부과가 될 겁니다. 하지만 공장 한 군데에서도 여러 가지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공장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배송비를 조금 아끼면서 가져오시는 것도 좋고 중국에는 비슷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수많은 상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파셔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증에 따라서 통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채팅을 하는 그 해당하는 상점의 주인
또는 판매자 분들은 도매 상인들이시죠.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판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인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회사라든지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 가능 여부의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오려고 했던 상품 중에서 인센스 스틱 홀더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은행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우리나라 수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량 폐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채팅 상담을 하실 때 포장 어떻게 오는지 사진 좀 찍어달라는 요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를 통해서 중국에서 한국까지 배송되는 제품이면은 파손되지 않는지 그리고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사항 제대로 되고 있는지 메모 꼭 해주시고요. 계약 시에는 만약에 중국의 다이렉트로 공장과 거래하시는 경우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에는 계약금의 10에서 30%를 계약금을 주시고 물류창고에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건품 후 잔금을 꼭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항상 샘플을 먼저 받아본 후에 제작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상품 제조를 하셔야 된다면 시간에 쫓기는 자가 을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하다고 계속 요청을 하면은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됐을 때에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상품의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과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떠먹여 드리는 꿀팁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올 행사에 대비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앞서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판매 촉진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내내 행사가 있는데요. 각 이커머스 플랫폼별로 MD들이 항상 이 행사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서 제안하신다면 높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표가 월별로 되어 있는 해당하는 플랫폼들별로 기획전들을 대표적으로 열어주는 것들입니다. 만약 10월에 행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수능 상품이나 가을 여행 준비물들을 행사의 준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 소싱을 해보시면 좋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합격 기업 선물이라든지 문구류라든지 가을 캠핑, 감성 캠핑 용품들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품의 아이디어를 찾고 어떤 식으로 상품을 소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셨는데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강의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문이 많아서 슬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실 때까지 판매 촉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나쌤 김경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